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넋두장군 휴게소입니다. 예, 제가 오늘 전남 하순에 강의하러 갔다가 너무 졸려서 이게 넋두장군 휴게소에 들려서 조금 잠 쫓느라고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콘텐츠도 없고 너무 오랫동안 또 영상을 안 올리면 우리 또 구독자님들 다 도망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 오늘 강의를 하는데 민주평통에 엄마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나이 연령대도 다 틀리고 많이 오셨는데 강의를 1시간 10분 했어요. 근데 하면서 그 여성분들이라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순실 씨, 북한의 여성들이 제일 최고의 직업이 뭡니까? 여성들이 출산하면 어떻게 어떤 국가에서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뭐 이런저런 그다음에 여성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또 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할 때는 그냥 PPT 자료로 따르르 하는데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모이신 그런 강의 자리에는 북한 여성들의 삶의 체험의 현장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 고향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물어본 또 가장 많은 질문의 그 가지수가 많은 게 여성들이 최고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머니란 말을 잘 안 해요. 지금 심지어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님 소리 안 하고 그냥 엄마 하는데 그냥 우리 엄마라고 표현하면서 할게요. 어머니라고 말을 많이 안 했어요. 네, 뭐냐면 그냥 내가 탈북민으로서, 여성들의 최고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대답을 했을 때는 다 그냥 저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 더 좋은 직업들도 많겠죠.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보았던 건 그냥 우리 어머니 모습을 넣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다른 직업들도 많지만 그냥 우리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밥을 짓거나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직업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이군단장, 김격식 군단장이 할 때 어머니가 요리사를 하셨어요. 이군단장. 그때마다 어머니가 퇴근하실 때는 꼭 그 바켓주, 비닐 바켓주, 벌레찜 그 바켓주를 갖고 다니는데 여기 이 바켓주를 출근 가방 대용으로 쓰셨어요. 출근할 때도 그 바켓주, 또 퇴근할 때도 그 바켓주, 그렇게 갖고 다니셨는데 새파란 바켓주. 근데 그 바켓주 안에는 항상 그 뚠물이라 그래요. 북한에서 그 잔반들 남은 거 버린 것들을 다 모아서 집에서 돼지를 길러서 군부대 가족은 꼭 돼지를 1년에 한 마리씩 바쳐야 돼요.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엄마가 그 식당에서 나오는 잔반들을 들고 돼지를 먹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풀 뜯어다가 돼지 풀 꾸려서 먹이는 사람들보다는 쉽게 돼지를 좀 길렀어요. 근데 내게 주에 돼지 먹이려고 그 뚠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위에는 돼지 뚠물이고 밑에는 이렇게 건더기들만 가져지요. 밥도 뭐 남은 것들 이런 것들. 근데 그 안에는 항상 고기, 명태, 그다음에 밀가루, 사탕가루, 뭐 별의별 거 하물며 대파까지 다 가지고 오셨어요. 파 다 마늘 다 까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문지다 싸서 바켓 밑에다 푹 담고 위에다가 싸게 뭘 덮어갖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거를 위에 거 싹 걷어서 돼지물에다 넣고 신문지 꺼내서 보면 거기 막 덴뿌라 생선 튀긴 거 밀가루 튀긴 거 최고 좋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남들이 좀 흔하게 먹지 않을 때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군단 사령부 가족에는 그 군단장 정치원 뭐 군단 보위부장 무슨 뭐 그런 좀 굽이 높은 그런 애들하고 한 학급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얘들이 학교 올 때 항상 그 비스켓 과자라는 걸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가 먹을 형편이 아니지만 엄마 때문에 그 비스켓 과자 과자가 빵처럼 두툼한데 네모나게 이만하게 잘라가지고 위에 계란물
묻히고 물결처럼 이렇게 물결 가서 세 줄 탁탁 친 거. 빵이 너무 구수하고 맛있었던 빵이에요. 그런 빵들을 먹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항상 엄마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 너희들은 학교 가서 이 비스켓 과자도 먹지 말며 우리 엄마가 퇴근할 때 뭘 갖고 온다는 말도 하지 말며 절대 입 조심하거라. 엄마가 들고 다니는 건 다 비밀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남들이 우리 집에 이따금씩 찾아오는 거 보면 쌀도 꾸러오고 쌀 꾸러오고 설탕도 얻으러 오고 그다음에 이따금씩 밀가루 예, 이런 것도 얻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늘 부대에서 그 생선 가시 뼈 있잖아요. 생선 뼈, 그다음에 생선 대가리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집에 오셔서 그거를 깨끗이 씻어갖고 부뚜막에다 불을 떼면서 신문지 깔고 부뚜막에다 쫙 넣고 그걸 말려서 절구로 쳐서 채를 쳐서 소금을 넣고 또 다시 채를 치고 해가지고 여기로 말하면 다시다 같은 거를 만들어서 군단장을 그 식사를 보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에는 그때는 다시다라는 걸 몰랐는데 고깃가루, 예, 고깃가루라고 해서 고기 뼈가루.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맛내기는 아닌데 다시다. 아, 이런 정도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엄마는 음식을 맛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늘상 예, 그 군단장을 따라서 회의도 가고 훈련장에도 가고 공사장에도 따라가다 보니까 엄마는 3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와서 하루는 푹 쉬고 또 나가서 3일 이틀 있다 또 하루 들어와서 푹 쉬고 이렇게 하시면서 집에 들어오면 식사 가족들이 그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는 게 일이었어요. 잠이 모자라서. 그때마다 엄마가 편안히 자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엄마가 집에서 저 부대에서 먹을 거를 잔뜩 이것저것 잔뜩 갖고 나오시면 내가 만들어도 맛있게 만들진 못해도 내가 만들어도 아버지가 밥 투정을 안 하시게끔 만들어 놓으신 날은 엄마가 편히 자시는 날이에요. 근데 뭐 솔직히 뭐 매일 그렇게 뭐 푸짐하게 갖고 오진 못하니까 예, 어떤 날은 또 푸짐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항상 밥 투정을 하셨어요. 자기 새끼들은 그냥 먹는데 아버지가 그 애들처럼 밥 투정을 하고 밥상 뒤집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푸짐하게 못할 때는 엄마가 이렇게 큰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는 엄마가 요리를 안 해도 집에서 음식을 안 해도 내가 음식을 해도 아버지가 잘 드실 수 있게 음식 할 때마다 항상 엄마가 반찬 만드는 걸 가르쳐 주시고 어떤 데는 된장 들어가고 어떤 때는 소금만 들어가고 어느 데 간장만 들어가고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날은 내가 반찬을 해도 아버지는 맛이 없어도 반찬 투정을 절대 안 하세요. 딱 엄마만 들어오시면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하시고 밥상 뒤집고 막 이런 일들을 좀 많이 봤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식구들만 이렇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학교에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동생네 담임 선생님까지 다 먹여 살렸어요. 예. 그 부대에서 있다 보니까 큰 서랍식 밥을 하거든요. 서랍식 막 이렇게 청청청청 되는 그 서랍식 밥을 하는데 서랍밥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밥을 하고 나면 항상 밥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이거를 엄마가 신문지나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뭐 누룽지도 갖고 나오고 누룽지에 설탕 발라서 갖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갖다 드리라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런 거를 계란도 그때는 아주 귀했거든요. 그런 것도 뭐 매달씩 쪄서 갖다 드리면 선생님은 항상 우리 엄마한테 고맙게 해주셨고 또 그 엄마네 딸 자식들 우리 동생이나 나나 정말 뭐 학교에서 뛰어나게 공부한 적은 없어요. 뭐 성적도 좋고 그런 적은 없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뻐라 해주셨어요. 근데 항상 그 북한에서는 그 학교에서 아이들 줄 세울 때마다 키 큰 아이부터 앞에 서고 작은 아이들이 뒤에 섰어요. 근데 우리가 한 학급에 53명, 54명씩 있었어요. 예, 한 학급 인원이. 그런데 키가 제일 크니까 내가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맨 앞에 옆에는 또 선생님이 서거든요. 대여를 인솔하는 선생님이 옆에 딱 서거든요. 체육 시간이나 무슨 행사 때나 선생님 그다음에 뭐 분단위원장 뭐 이런 것들이 서는데 선생님이 항상 내 모가지 밑에 겨드랑이 쪽에만 왔어요. 키가 작아서. 근데 누구든 얘기할 때마다 너는 뭘 해서 이렇게 키가 커? 이러는 말을 안 해요. 넌 뭘 먹어서 이렇게 키가 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군단 그 사령부 학교에 애들이 뭐 그렇게 못 먹고 사는 집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뭐 종자, 그 DNA 종자도 좋긴 하지만, DNA 종자도 좋긴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얄금얄금 훔쳐다가 먹인 그런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먹고 살아서 그러는지, 우리 동생도 키 크고, 나도 크고, 우리 오빠도 크고, 키가 다 컸어요. 네, 배가 고팠지 않고, 남들이 먹지 못하는 걸 우리는 먹고 살았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군복만 입고 공병부에서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도 우리 엄마를 그렇게 잡아먹지 못해서 그렇게 엄마를 욕하고 엄마 앞에서 짜증내고 막 밥상 뒤집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봤는데,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를 욕할 때마다, 어머니 앞에서 투정질 할 때마다, 야, 남의 집 영감택이 밥 해주니까 재미나냐? 좋냐? 군단장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유, 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개꾸질 할래? 그리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집엔 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들은 언니랑 동생이랑 나랑 막 달라붙어서, 아버지 엄마 욕하지 마세요. 뭐 그러지 마세요. 막 그랬고. 그리고 어느 날 너무 엄마가 장작도 패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꼼짝도 안 했어. 그냥 먹고 투정질하고 밥상 뒤집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비가 집에 와서 여름에 막 우비철에 지붕에 막 비가 새는데, 아유, 오빠가 손전등 들고 전지불 들고 엄마가 올라가서 지붕 수리하고 막 그랬어요. 비가 새니까. 아버지는 야야 비 샌다 비 샌다고 뭐 엄마가 지붕에 올라갔었어요. 나는 그런 거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엄마를 구박하는 게 너무 싫어서 동생하고 나하고 어느 날 비가 쫙쫙 내리는 날 사진첩을 들여다보다가, 거긴 그림책 대신 사진첩을 좀 많이 들여다봐요. 그림책이 흔치 않으니까 그 사진책을 보다가 가족 사진에서 아버지 사진 머리를 동그랗게 도려내고 아버지 독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군복 딱 입은 독사진. 그거를 뿌락뿌락 찢어갖고 동생하고 나가 빡빡빡 찢어갖고 창문을 열고 그 창문 앞에 그 처마 밑에 비 뚝뚝 떨어지는 처마 밑에라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사진 조각들이 비 오는 날 그냥 그 바닥에 짤딱짤딱 붙어버렸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한 2-3일 있었겠죠. 그 아버지가 마당에서 이렇게 막 마당을 그 빗자루질을 이렇게 무슨 뭐 설거지하면서 마당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사진 찢어버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도 내 사진이구나. 아셨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사진 이거 누가 찢었냐 그랬더니 언니하고 나 그거 찢었어요. 동생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이 쌍놈은 기집애들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는 데 앞에서 엄마를 뭐라고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아버지 사진을 찍어줘 버렸을 때는, 아버지가 봤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그랬으면 애들이 이렇게 사진을 찢어 버렸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보고 항상 그랬죠. 엄마가 이렇게 나가서 고생하면서 우리들 다 키우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아버지 엄마 보고 뭐라 그러지 마요. 엄마 욕하지 마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인데도 자식들이 그 텃밭에 그 평양에서 이사 와가지고 텃밭이 있으니까 엄마는 계속 뭔가 심으려고 그냥 막 그냥 텃밭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냥 요것저것 막 심어놓고. 근데 오이가 한 서너 포기가 자라는데 오이가 이렇게 이만하고 뚱뚱한 거 조선 오이라는 거 있어요. 그 오이가 지금 저랑저랑 열렸는데 아버지가 그걸 다 세놓고 있는 거예요. 오이 김치 만든다고 지금 따먹지 마. 근데 동생하고 나하고는 오이 달린 게 그렇게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따먹으면 또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또 욕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뭐 따뜻한 성격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락푸락 할까봐 따질 못하고 밭에 앉아서 오이 달린 채로, 줄기 달린 채로 떠자가자가자 해서 이만큼 내놓고 절반을 뜯어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여기가 쥐가 파먹은 줄 알고 쥐 쫓는다고 해서 쥐약도 뿌리고 막 농약도 치고 막 그러면 또 우리는 그 오이밭에서 오이를 잘라 먹는 게 씻지도 않고 막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걸 창문에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놈 기집애 널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응? 내가 너네들 다 잡을 뻔했지 않냐. 농약도 치고 쥐약도 치고 그러는데 그거 먹고 죽으면 너도 칼려냐. 아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죽을까봐 걱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 했댔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엄마 덕분에 아버지도 잘 드시고 남 집에 못 먹는 이 사탕도 먹고 사탕가루도 먹고 밀가루도 먹고 이렇게 사셨는데도 그게 뭘 만족이 안 돼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기관지가 안 좋았어요. 기관지가 걸럭걸럭 김치 밤에는 막 기침하고 그럴 때 엄마가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또 그 군단장 밥 해주는 데 가서 꿀도 조금 얻어다가 설탕도 갖다가 막 배도 갖다가 그걸 배 속 파서 설탕 넣고 그렇게 해서 꿀여서 다 준대 다 먹고 이거 누가 먹는 거 내가 나 갖다 줬냐 군단장 먹던 거 아니야 또 이러고 우리 아버지는 참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여기 화순에서 강의하면서 오늘 우리 엄마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랑 하면서 아유 그때는 그렇게 어린 나이 철없는 나이지만 우리보다 더 철없던 아버지 같아가지고 어떤 때 생각해보면 아유 다 그런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보고 싶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참 추억을 좀 많이 오늘 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네,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60년대 우리 한국에서 살 때 60년대도 거진 그렇게 살았어. 남자들이 조금 남존여비도 좀 있었고 봉건주의 사상도 있었고 근데 북한이 더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야기, 우리 어머니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참 좋은 추억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참 지금 우리 엄마가 옆에 있었더라면 지금은 없으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간절한 생각이 나지 또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또 양양거리면서 하겠죠. 아유 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더듬으면서 오늘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 북한에서 여성들이 제일 좋은 직업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엄마가 식당에서 다니면서 밥을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굶지 않게 잘 키우셨고 남들 못 먹는 거 하나라도 더 얻어다가 훔쳐다가라도 먹고 살게 해주셨으니까 참 우리 엄마한테 고마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의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오늘 참 그래서 오늘 어저께 오늘 새벽이지. 오늘 새벽 4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너무 졸려서 여기 와서 조금 자고 또 쉼터가 조금 자고 또 저기 쉼터가 조금 자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나가면서 4시에 출발했는데 9시에야 화순에 도착했어요. 예, 한 3시간이면 도착하는데 몇 시간 4, 5, 6, 7, 8, 9, 6시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시부터 강의해서 11시 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엄마 얘기를 또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면서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슬펐던 일이든 좋았던 일이든 또 추억으로 강의를 참 재미나게 잘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번에 시간 있으면 한번 더 내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도망가지 마세요. 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